그것이 우리 방 별풍선법 개정 과정에서 이게 확 인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조선일보는 망치부인 별풍선 개정법 오락가락 시청자들에게 휘둘려 내지는 급진파의 요구에 굴복하나 이렇게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올 듯합니다. 어쨌거나 망치부인방의 별풍선 개정법은 현재 어저께 그 날치기 통과는 무효를 선언합니다. 어제 날치기 통과된 별풍선 규정 재시행은 무효를 선언합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살벌하다는 정보가 있어서 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냐라는 내부적 반발도 심했고 하여 제가 일단 101개부터 벙어리 1000개부터 강퇴를 당분간 안 하고 이게 좀 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면 바로 사건 종결 통보를 받는 대로 바로 이 별풍선 규제를 다시 재시행하는 방안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내부 반발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영원히 별풍선 규제는 사라지는 걸로. 만약에 검찰이 기소하면 만약에 검찰이 기소하면 별풍선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나중에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에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이 단결투쟁, 결국 망치부인의 날치기 법안 통과를 무효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작은 성공이지만 박수 한번 드리고, 여러분이 좋은 건지 내가 좋은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추천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별풍선 뿐만 아니라 스티커와 초콜릿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추천 안 하신 님들께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내가 지금 이제 오늘 이따가 우리 전국 순회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전국 순회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검찰 조사가 잡힐까봐 지금 일정을 못 잡고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하루를 잡으면 그날 검찰 조사를 할 것 같아. 여러 날을 잡으면 여러 날을 잡으면 그날마다 검찰이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나를 얻으시면 하나를 잃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름 불렀던 감사 인사는 당분간 못 드린다는 거. 별풍선 규제가 생길 때까지 나도 하나는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풍선 규제가 다시 생길 때까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던 전례는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한 없는 별풍선 저의 소송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망치부님 그래도 잡혀가시면 어떡해요? 근데 내가 한번 잡혀가 봐서 알아.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가장 유명했던 말이 그거잖아. 자기가 해봐서 한다고. 네,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다시 잡혀 들어오면 기도하고 운동하고 나가면 방송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래 한번 옛날에 내가 2월 달에 나올 때 우원식 의원이 그러는 거야. 야, 너 며칠 있었냐? 그래서 저 3개월 못 채웠는데 했더니, 야, 3개월 못 채우면 그게 무슨 빵에 갔다 온 거냐? 그냥 나들이 한 거지. 그래가지고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근데 한 번 더 들어갔다 와야 이제 민주화 운동 선배들한테 딱 가갖고 명함을 딱 던지면서, 내가 이제 지난주 별풍선 수입만 딱 오려가지고 용식 오빠한테 딱 던지면서 나도 당당한 역캠이야! 라고 얘기하고, 한 번 더 들어갔다 와갖고 민주화운동 선배들한테 가서 명함을 딱 던지면서 나 2번 갔다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이제 별풍선을 평상시보다 많이 쏜 분들에게 왜 제재하지 않느냐 라고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해명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유료 아이템은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내가 다 못 읽어서 지금도 70몇 개가 있어. 현재도 카톡이 70몇 개가 있는데 카톡을 진짜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 내가 미쳤지. 보니까 지금 카톡 친구가 1200이야. 그저께인가? 하여튼 이번 주 월요일날 카톡 친구가 360명이었거든? 근데 지금 1300명으로 늘어났어. 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리터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방송을 보게 된 사연은 남편이 단골로 가는 편의점 알바 아줌마가 갈 때마다 똑같은 걸 듣고 있어서 뭐냐고 물었더니 망치부인 방송이라고 했다네요. 남편은 컴맹이라 무조건 절 시키는데 어떤 아줌마가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정부 욕도 막 하더라고. 재밌는 것 같으니 우리도 듣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은 지 7개월. 아직은 타자가 늦어 눈틱만 하지만 거의 매일 듣는답니다.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우리 남편은 잘난 척 정치인보다 유식한 척 교수들보다 망치 부인이 가장 용감한 진정한 애국자라네요. 구석구석에서 망치 부인님을 저처럼 소리 없이 응원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안녕하세요, 망부님. 저는 봉화마을에서 가까운 진영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중2와 6살짜리 예쁜 두 딸의 아주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세월호를 통해 우연히 이상호 고발 뉴스를 알게 되었고 그런 계기로 망부님 방송을 듣게 되었네요. 주위에서 다들 그러네요. 중독이라고. 출퇴근 시 운전 중에도 항상 음악 대신 듣기도 하고요. 출근해서는 당근 방송 틀어놓고 업무를 본답니다. 잠자기 전 이어폰으로 틀어놓고 잠들곤 하죠. 망부님 목소리 안 들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할까요? 불안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가 봐요. 망부님 다들 그렇겠지만 세월호는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아직도 트라우마가 증세가 있답니다. 초반엔 매일 울다가 분노하다가를 반복. 평소 게임 드라마 오락프로만 좋아하던 저에게 망부님의 방송은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고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특히 엄마라는 공통된 공감 속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망부님과 함께한 지 불과 5개월 남짓. 앞으로는 쭉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마구 써내려갔네요. 죄송요. 이게 글재주 없으면 나는 예. 예. 그 다음 분. 어제는 신랑이랑 막걸리 한잔 하면서 세월호와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시댁이 강남이라 한나라당색이 짙은 남편이었는데 방송 듣고 학습한 결과로 남편의 생각을 조금 바꾸었어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저도 바뀌고 남편도 세상도 바르게 바로 서길 바랍니다. 큰 벽 같던 남편의 생각을 바꾸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이 셋 낳고 세상 살기 힘들어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는 아줌마였어요. 세월호 사건이 지겨워질 무렵 교황님이 다녀가셨고요. 그때 다시 세월호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영호 씨에 대한 허위사실에 분노하고 있을 무렵 중국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망부님을 알려주셨어요. 예전에 낙검수 들었을 땐 70% 정도는 못 알아듣는 내용이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들으니까 같이 듣곤 했어요. 근데 망부님 방송은 쉬운 말로 같은 이야기를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니 정치의 까막눈인 제가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늘 감사하며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제 방 들으며 복습 중입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들도 들을 수 있는 쉬운 방송 감사드려요. 오늘도 좋은 방송 기대하고 추천하고 방송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사랑해요 망부입니다. 망치님 방송을 들은 지가 3년 돼가네요. 어느 날 망치님 방송을 듣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함께 듣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말씀이 스피커를 동네에다가 설치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했다고 하시고 저 여자 목 많이 아프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셋인데 고2와 중3 아들이 망치님 방송 듣고 있네요. 망부님 방송도 아들들이 들어보라고 해서 듣게 됐어요. 제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아요. 아프지 말고 방송 쭉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온유한 빈이란 닉네임 쓰는 지극히 평범한 50대 아줌마입니다. 1년 반 전쯤 우연히 유튜브 검색하다 처음으로 알게 된 후 그 순간부터 광팬이 됐답니다. 자는 시간 외엔 생방부터 재방까지 하루 종일 듣고 또 들으며 방송 내용을 외우다시피 한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고 그저 외모 치장이나 하고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면 행복 아니냐라며 한심하게 살았네요. 부끄럽게도요. 살면서 특별히 누구를 존경해보거나 가족에게 그 누구를 진심으로 기도드려본 적이 없이 살았는데 망부님께서 제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어요. 늘 방송 접하면서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마음 들었고요. 진심으로 기도도 드리게 되었어요.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망부님, 항상 건강하신 모습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쑥스럽지만 사랑합니다. 커피 소년이 불렀어요. 아니구냐. 브라운 아이즈가 브라운 아이즈 걸든가? 예. 정말 사랑했을까? 네. 네. 부부의 위기였어. 예. 어제 우리 부부 진짜 몇 년 만에 표정 굳었어요. 남편이 진짜 싸늘했어. 카톡만 봐갖고 내가 눈이 뻘겋게 카톡을 보니까 누구랑 그렇게 카톡하냐고. 신랑한테 어저께 쫓겨날 뻔했어요. 빨리 덮어놓고 신랑이랑 같이 그 막걸리 한잔 했어요. 막걸리가 아니라 무슨 뭐 소곡주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온 다음에 자기만 바라봐야지 뭘 보냐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낸 카톡이라고. 무슨 시청자들이 카톡 그렇게 많이 보내냐고. 우리 신랑이 요즘 바빠갖고 우리 방송 안 보나봐. 네. 소금이 어딨더라. 소금은 왜? 소금 왜 찾아? 네. 깨소금 풀풀. 염장질 2부.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갈게요. 네. 아침에 이제 제가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아침에 채팅창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예.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리방을 하고 똥을 싸러 가. 그럼 이제 채팅을 못해. 근데 오늘은 똥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똥 일찍 나온 날은 여유롭게 리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채팅창을 잠깐 봐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 뭐였냐면, 시청자들끼리 이렇게 다투더라고요. 예. 시청자들끼리 이제 막 싸우는 거야. 그냥 이제 어떤 분이 지금 민주연합에서 야당 내부에서 친노를 배제시키는 거는 2호의 세력이다. 2호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썼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예의를 지키라고 2호가 친구냐고 막 신경질 낸 거야. 그러더니만 이제 막 편먹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렸어요. 얼리면서 제가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강하고 선명한 새로운 야당이 필요해. 그죠? 정말 강하고 선명한 야당이 필요한데, 이 강하고 선명한 이 하나의 야당을 꾸리려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겠어? 새누리 애들이야. 그럼 새누리는 강하고 선명한 새로운 야당, 하나의 야당이지, 하나의 야당. 이걸 깨기 위해서 어떻게든 분열을 시켜야 돼.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새누리라면 어떻게 분열시키겠어? 어떻게?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분열시켜야 되는 거야.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분열시켜야 동서 갈등이 되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 마치 자기가 김대중 지지자인 척 노무현 지지자를 자극하고, 노무현 지지자인 척 김대중 지지자를 자극함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분열을 시키는 거야. 감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동안 소외됐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그 예산 집행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었던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되게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온갖 모욕을 당했고, 심지어 국정원 직원들에게 조직적인 테러까지 당했던, 문자 테러까지 당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일부러 그 상처를 건드리는 거야. 자기가 노무현 지지자인 척 하면서 그 호남 출신 분들의 마음을 상처를 내는 거야. 소금을 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를 갈라쓰게 하는 거죠.
저는요,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호 여사하고 권양숙 여사하고 그렇게 서로 연락 자주 주고받고 서로 챙기면서 두 어르신을 보내고 난 뒤에 두 분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정치인들이 이호 여사를 등에 업고 이호 여사의 간판을 내걸고 자기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자신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이호 여사를 자꾸 거론하는 거야. 그리고 이호 여사 앞에 가갖고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유도하고, 그래서 이호 여사와 김대중 지지자들과 문재인 지지자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얕은 술수가 지금 보인다는 거죠. 예. 저는 며칠 전에 문희상이 했던 말 중에, 문희상 비대위장이 한 말 중에 딱 한마디를 인정해요. 뭐냐 하면, 계파가 나쁜 게 아니다. 저는 민주정당 안에 계파가 있는 건 전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도리어 민주정당 안에 아무 계파가 없는 게 웃기는 거야.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당연히 뜻과 그 취향이 같은, 방향이 같고 의견이 같은 사람들로 서로서로 모일 수 있는 거야. 계파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다? 계파 이기주의가 나쁜 거다.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우리 계파니까 그 계파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계파 이기주의거든요. 계파가 나쁜 게 아니야. 계파 이기주의가 나쁜 거지. 저들이 원하는 건 뭐야? 계파별로 이간질시키고, 영호남 이간질시키고, 김대중 지지자, 노무현 지지자 이간질시켜서 어쨌거나 하나의 강하고 선명한 야당을 반대하는 거, 방해하는 거, 그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 술수에 넘어가면 안 돼. 요게 지금 며칠 사이에 이번 주에 나타난 현상인 것 같아. 그치? 이번 주에 심심치 않게 오전 시간대에 그렇게 이제 김대중 지지자인 척, 노무현 지지자인 척, 그렇게 쌈박질하는 거, 서로 이렇게 나쁜 말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 주부터 나왔죠. 지난주까지는 내가 못 봤어. 내가 지난주까지는 못 봤고, 이번 주부터 내가 본 것 같아.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국민TV 서영석 기자가, 김용민, 정치 토크에서 그런, 이호 여사가, 지금 정치판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나봐.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소위 이제 호남 성향이 있는, 호남 출신 성향이 있는 분들이 거기 이제 발끈해가지고 마음이 이제 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논란이 짚혀진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중으로부터 분리 고립됐는데 역할했던 사람이 유시민 서영석 씨야. 유시민 씨랑 서영석 씨가 사실 굉장히 센스 있고 감각 있고, 그리고 어떤 투쟁력이 있어요. 전투력이 있어. 대신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해.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건 뭐냐 하면, 그 당시 열린우리당 내에 호남 출신 의원들이 너무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질 않았어. 뭐요? 잠깐만요. 일단 집중 좀 해봐. 그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호남 출신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홀대하고 업신여기고, 그 한나라당이 막 개무시하는 걸 방어해주기는커녕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데 막 동의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 유시민, 서영석 이쪽 사람들이 화가 났어. 마음의 상처가 되지. 노무현 대통령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한나라당이 발목 잡고 안 도와주는 거잖아. 그럼 잘못을 한나라당이 했는데 욕은 노무현이 먹었단 말이야.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열린우리당 내에 비노, 소위 자기네들은 비노다라고 얘기했던 의원들한테 마음에 한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라고 내가 나름대로, 이건 나의 추정인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야당 안에서 내 다음 전당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고 논란이 붙은 거예요. 어떤 논란이냐 하면,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된다. 모바일 투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박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투표가 제일 나쁘다. 이렇게 논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서영석 씨 같은 경우는, 서영석,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을 돕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내가 미안하고, 내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호 여사를 딱 건드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김대중 선생님 불렀던 그 지지자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지. 너네 옛날에 열린우리당 때도 우리를 그렇게 난닝구라고 개무시하더니 지금 또 그러는 거냐? 이래가지고 정서적으로 딱 그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냐. 박지원 나와서 헛소리 하는 것처럼 그냥 서영석과 김용민은 그냥 자기 얘기를 한 거라고 나는 봐요. 박지원이 지 얘기하는 거나 서영석, 김용민이 자기들 얘기하는 거나 그냥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걸 갖고 편 나눠서 싸우면 나는 이게 쟤네들이 원하는 거라고 봐. 그걸 위해서 이간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쟤네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갈라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요. 작전을 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봐. 사실 이제 유시민이나 서영석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솔직히 센스가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쩌면 그렇게 맛깔나게 하는지, 그리고 글 한 줄을 써도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써. 그런 사람들은 제주꾼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만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왜 유시민이 매번 당선이 안 되겠어? 유시민이 그동안 호남 지역 분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놓고 사과를 안 해서 그래. 그 마음을 위로하는 과정이 없이 혼자서 자기 잘난 맛에 정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분들이 표를 안 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봐요. 이 호남 출신들의 조직력과 이 호남 출신들이 호남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어. 이 호남 출신들의 조직력과 그 다음에 유시민이니 서영석이니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재능과 그리고 저 진보정당의 홍보 능력, 이거 세 가지가 다 모이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진보 세력의 홍보 실력, 그 다음에 호남의 조직력, 유시민, 서영석 같은 사람의 전투력, 이 모든 걸 다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새누리 만년 독재에 시달려야 되는 거야. 난 그렇게 봐. 참고로 나는 사실 유시민 씨 때문에 내가 감옥 가는데 유시민 씨가 한 몫을 했다고 봐요. 유시민 씨가 그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비판을 했고 그 비판 때문에 내가 감옥을 가게 됐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유시민 씨 때문에 내가 감옥 가게 됐다고 생각해. 그러나 나는 유시민 씨와 적이 되고 싶지 않아. 그 당시에 유시민의 행동에 나는 절대 옳다라고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유시민과 적이 되고 싶진 않아요. 유시민이 이 싸움에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 내가 개인적인 나의 어떤 그 분노, 나의 앙심 이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듯이 여러분들도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가졌던 그 아픈 마음, 나쁜 감정, 이거 지금은 내려놔야 될 때다. 지금 적군이 우리를 탱크로 밀어버리는데 너 옛날에 그랬지? 지금 쟤네가 탱크 몰고 온다니까? 근데 우리가 너 옛날에 그랬지? 너는 잘했냐?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 둘 다 죽는 거야. 어때? 내 말이 안 되나? 그럼 이거 얘기 시작한 김에 그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이 말이에요. 지금 언론이 문재인이 그 모바일 투표를 주창하자 중도파가 반대하고 나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 보셨어요? 문재인이 새정연은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대로 가면 당 깨는 게 낫다. 그러니 모바일 투표를 해서 국민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만 중도파가 반발하고 있다. 라고 얘기랑. 자, 중도라고 그러면 뭐하고 뭐의 중간이란 얘기잖아. 누구하고 누구의 중간이냐? 새누리하고 민주당 중간이야?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중도야? 누구 맘대로 그걸 중도파라고 불러? 이건 중도에 대한 모독이지. 국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데 그걸 왜 했는데?
국민 참여얘기를 반대하는 게 그게 무슨 중도야. 민주당 안에 국민이 참여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민주당 국민들이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과 국민 참여파가 있어서 그 사이에 중도야? 누구냐 도대체? 국민 참여를 반대하는 것들이 누구야 도대체? 아니 민주정당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왜 문제냐고. 국민들이 참여해야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단순 참여자에게는 다운그레이드 1점짜리 권리를 주고 당원에게는 10점짜리 권리를 준다면 이 일반 참여자들이 돈 내고 자기가 당원 내겠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원이 늘어나고 국민의 정당이 되는 건데 그게 왜 반대하는 건데? 반대하는 논리의 근거가 뭐야? 모바일 투표는 조작이 가능하다? 조작한 증거 있어? 지난번에 대선 때도 2012년 대선 때 그렇게 문재인이 당선된 게 조작이라는 둥 지랄 연병하면서 경선을 중단시키고 생쇼를 해가지고 결론 어떻게 됐어? 조작은 없었다라고 나온 거 아니야. 도대체 모바일 투표가 뭐가 문제인데? 그거 싫으면 당 없애. 모바일 투표를 받든가 당을 깨든가. 미안해요. 내가 조금 목소리가 거칠었어.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미안. 저도 한번 집중해서 보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랬더니 근데 이제 또 두 번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김진혁 PD의 미니 다큐 5분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세계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사람들의 마음 밖에 있다. 정치평론가 월터 리프먼 저서 여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중에서 언론이 뉴스로 선택하는 건 단 몇 가지뿐.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 미디어가 특정 이슈들을 강조 부각시킴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금 그 이슈들을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효과 또는 기능. 의제로 설정되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 생각하고 의제에서 누락되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주요 종편 채널들과 보수 언론들이 선택한 핵심 의제. 유병헌. 유병헌의 집. 유병헌의 명품 팬티. 유병헌의 아들이 시킨 치킨. 유병헌의 아들이 시킨 치킨에 대한 반박. 반면 이들 언론이 주요 의제로 선택하지 않은 이슈들.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조특위에서 진행한 해양수산부와 해경, 국정원과 청와대를 포함한 22개 기관의 기관 보고. 조선일보 이 기간 동안 총 7건의 기사를 실어 5개 주요 일간지 중 가장 적게 보도. 5면 이내에 배치한 기사 단 한 건도 없음. 씨발. 청와대 해경 녹취록 7월 2일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 해경 한라인 녹취록 공개. 조선일보 단 한 건의 기사도 없음. 7월 25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과 세월호 연관성 제기했으나 TV조선, 동아일보, 채널A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은 민주언론 시민연합 모니터 보고서 8월 13일자. 이미 죽은 악당을 생각해. 죽은 아이들은 생각하지 마. 대통령의 눈물을 생각해. 유가족의 눈물은 생각하지 마. 특권을 누릴 유가족을 생각해. 유가족의 단식은 생각하지 마. 너도 먹기 살기 힘든다는 걸 생각해. 이제 미안함 같은 건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세월호 사과에 진정으로 애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라는 말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는 지경. 조선일보 사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얘기하는 분들은 나에게 이제 그만이라고 하더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제 피로감 수준에서 불만으로 번졌다. 새누리당 의원 경기 안산 강원. 함성! 여러분의 함성으로 청와대까지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정말 잘 만들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망치 부인이 8년 동안 얘기했던 게 이 얘기예요. 소위 우리가 물타기라고 얘기했던 거. 한마디로 유식한 말로 뭐? 아젠다 세팅. 아젠다 세팅. 그게 의제 선정. 한마디로 다루고 싶은 주제를 지들 멋대로 정한다는 거예요. 뉴스타파 김진혁 PD. 뉴스타파의 김진혁 PD가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월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언론을 주도했던 놈들이 그렇게 의제를 선정했고, 그래서 생각하지 마를 강요했는가. 어쩌면 망치 부인을 당장 잡아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지네들이 저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5대 종편에다가 KBS, MBC, SBS 8개 공중파, 지상파 언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의제 선정을 해놨는데, 이 아줌마가 자꾸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상한데?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들이 이게 안 먹히잖아. 그죠? 적어도 이 종편만,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까지 종편만 보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망치 부인을 알게 되고, 이제 종편을 못 믿게 된 사람 손. 그동안에는 정말 종편만 보고 믿었는데 세월호 이후에 망치 부인 방송을 보고 종편을 끊어버리신 분 손. 이봐. 이렇게 많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날 잡아놓고 싶은 거야. 지네들이 다루고 싶은 방향,
자기네들이 생각을 유도하고 싶은 방향으로 막 가는데 그걸 망치 부인이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또 아니라는 걸 깨달아 버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종편 안 보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종편을 생각보다 많이들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요즘은 몰라. 내가 가는 곳만 그런지 몰라도 내가 가는 곳에는 채널A TV조선 틀어놓은 데가 거의 없어. 그냥 뭐 SBS 뭐 이렇게 틀어놓거나 아니면 뭐 KBS, MBC 틀어놓거나 아니면 예능 프로 틀어놓거나 이러지 내가 가는 곳에는 종편 틀어놓은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식당에 아니 내가 가는 종편은 사람이 내 얼굴을 하나? 내가 들어가면 다 돌리나? 자 그럼 여러분 종합 편성 채널이 뭐냐? 채널A, TV조선, 그 다음에 MBN 얘네가 뭐냐면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게 TV조선, 동아일보에서 운영하는 게 채널A,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게 MBN이에요. JTBC는 이게 손석희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달라. 중앙일보 계열이지만 손석희 때문에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 조중동의 악명은 지금 이 셋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야. 채널A, TV조선, MBN이 그 케이블판 조중동이야. 그리고 JTBC는 중앙일보에서 만들었지만 합리적 보수층이 보는 언론이고 합리적 보수층이 보는 뉴스이고 JTBC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 이번 세월호에서. 그리고 YTN, 뉴스Y 이런 언론들도 사실은 지금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KBS, MBC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합 편성 채널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내가 있잖아. 종합 편성 채널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버퍼가 쩌는 분들 나갔다 오세요. 예, 버퍼 쩌는 분들 나갔다 오시고요. 지금 버퍼 심해요? 지금 버퍼가 심합니까? 그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지금 버퍼가 심해요? 버퍼 없죠? 그 자기 혼자 버퍼 있어요. 님 혼자 버퍼 있으니까 나갔다 오시면 돼요. 네, 아셨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종합 편성 채널이 뭔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시청료 MBC나 SBS에 안 내요. 그 전파 사용료란 이름으로 KBS에다만 2,500원을 내. KBS에다만 2,500원을 내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케이블 TV가 생길 때 시청료를 15,000원으로 부른 거야. 난리가 난 거지. 야, 이 씨발놈들아! 왜 이렇게 요금이 비싸? 니네가 뭔 내용이 있다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케이블 방송은 영화면 영화, 스포츠면 스포츠, 드라마면 드라마, 예능이면 예능 이런 식으로 그 종류별로 모아져 있다. 그러니까 영화 채널은 계속 영화만 하고 드라마 채널은 계속 드라마만 하고 스포츠 채널은 계속 스포츠만 한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종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한 종류만 하게 되어 있는 거야. 한 종류만 하려고 이 케이블 TV를 만든 거다. 그러니 15,000원이란 비싼 사용료를 내고 보는 거다. 그게 그들의 명분이었어. 그러니까 이 케이블의 방송은 무조건 하나씩만 해야 돼. 그래서 이 TV 조선, TV 동아, TV 중앙이 있었어. 그 케이블 방송 안에 조선 TV, 중앙 TV, 동아 TV가 있었어. 근데 아무도 안 봐. 조중동은 사실 누가 신문 보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 조중동에다 광고하는 게 제일 등신짓인데 왜냐하면 조중동은 신문 보려고 한 게 아니야. 그거는 전부 다 뭐 때문에 자전거 준다니까 아니면 현찰 주면서 나의 그 개인정보 파는 거잖아. 그거 알죠? 여러분 무슨 아파트 장터 같은 데 가면 현찰을 딱 주면서 사모님 현찰 드립니다. 이러면서 점점 장수가 늘어나. 그래서 현찰 받고 내가 구독 신청해주면 내 개인정보를 걔네들이 팔아서 판단 얘기가 뭐냐. 이렇게 이 방송에 시청자 많다고 뻥을 치는 거야. 이 신문에 구독자가 많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그만큼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로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받고도 봐주면 안 돼. 그게 조중동을 살리는 길이야.
잠깐만,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올 것 같아. 예. 제가 이제 어떤 분을 계속 스토킹을 했는데, 드디어 스토킹에 응답이 왔어요. 예. 그, 손님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손님이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늦게 오신다 그러면 연장 방송이라도 합시다. 예. 현재 그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사람은 이 씨는 아니에요. 예. 이 씨 아니고 박 씨 아니에요. 예, 이 씨 아니고 박 씨 아니고. 네. 누군지 비밀이에요. 예,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깜짝 손님이에요. 깜짝 손님이니까 일단 제가 4시 이전에 와주실 수 있나요? 그때까지 시청률 높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과연 이제 답변이 올까요? 예. 아,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구나. 아, 미안해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네. 미안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야. 아,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신대요. 잠깐만.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내일을 오늘로 읽었어. 자, 펜은 던져졌고, 예, 허씨 아니야. 김씨, 이씨, 박씨, 신씨, 조씨, 다 아니야. 원씨도 아니야. 남씨도 아니야. 됐지?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비밀이야. 유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야. 왜 문씨라고 그러지? 누가 그래, 문씨라고? 구씨도 있는데. 과연 구씨일까요, 문씨일까요? 내일, 정씨도 얘기 안 했는데? 구씨냐, 문씨냐, 정씨냐? 내일 3시에 오신대. 자, 과연 내일 구씨, 문씨, 정씨 누가 올까요? 네. 자, 내일 얘기하는 걸로. 종합편성차는, 자, 진정들해. 자, 진정해. calm down. 쉿. 유씨 아니야. 자, 진정들해요. 알았어. 진정해. 진정. 자, 진정. 그래. 유성룡이 우리 집에 왜 와? 그니까, 누가 올지 싸우지 말고, 적전 분열하지 말고, 내가 단결하라고 그랬잖아. 누가 오든지 그냥 받아들여. 모든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나 진짜. 자, 일단 내일 3시에 초대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네. 내일 3시에. 이순신이 어떻게 와? 내가 진짜 미쳐버렸네, 진짜. 그니까, 뭐야. 너는 조용히 안 할래? 알았어, 조용히 해. 그만해. 뻑하면 독재래, 이것들이! 유병원이 어떻게 오니? 조선일보에 기사 난 거 못 봤어? 그거 내 시체 맞다. 자기 시체를 인정했는데 유병원이 어떻게 돌아다녀? 그거 물론 광고인 거 아시죠? 패러디인 거? 네. 시끄러. 그래서요, 종합편성 채널 설명할게. 야!
집중 안 할래? 하여간 꼭 공부할 땐 딴 얘기하고 새끼로 세면 그냥 환장들이야, 환장들. 시끄러! 조용해! 집중해! 종합편성 채널. 그래서 그 비싼 시청료를 받는 대신에 15,000원의 그 비싼 시청료를 받는 대신에 너희들이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냥 그 채널은 한 종류만 하니까 계속 그걸 틀어놓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조중동 케이블을 아무도 안 봐. 시청률이 거의 제로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조중동 신문도 안 봐. 거의 조중동 신문도 누가 봐서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전거 준다니까, 그걸 돈 준다니까 받아주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걔네들은 그럼 왜 돈 주고 자전거 주면서 신문을 돌리냐?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그 신문을 받아주면 그 신문 구독자 수가 광고료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구독하는 신문이 광고료가 제일 비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 받고 자전거 받고 조중동 봐주는 사람들 그거 끊어야 돼요. 끊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선일보는 한 면도 안 읽어요. 근데 뭐가 제일 나쁜 줄 알아요? 일면 머리 기사가 제일 나빠요. 조선일보가 여러분 집으로 온다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를 보는 거야. 조중동은 일면 머리 기사가 제일 나빠. 그래서 일면 머리 기사만 보더라도 그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은 끊어야 돼. 그런데 이 조중동이 사람들이 점점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거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만들어낸 게 뭐냐?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야. 모든 케이블은 다 한 분야만 하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딱 한 채널, 폭스 채널이라는 데가 있어. 그 폭스 채널만 종합편성이야. 종합편성은 뭐냐? 뉴스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그 다음에 예능도 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송 분야를 다 다룰 수 있는 게 그게 종합편성 채널이에요. 근데 원래 케이블법에 종합편성 채널은 불법이야.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좋잖아. 망치 부인 케이블 하면 좋잖아. 못하게 돼 있어. 케이블은 아주 규정이 까다로운데 그래서 조중동에게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명박 때 그 미디어법이라는 게 날치기 통과가 된 거예요.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잠깐만. 예. 차단 사유. 자, 그래서 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거는 케이블의 다른 채널들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특혜야. 근데 그럼 왜 조중동은 종합편성 채널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그 종합편성 채널이 굉장히 시청률이 안 나왔어. 그래서 뭐 했는 줄 알아? 진보 세력 같은 사람들 막 초청해가지고요. 끝장 토론, 밤샘 토론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막장 토론. 그러면서 막 자극적인 토론들을 하거나 아니면 막장 드라마. 막 중년의 여자가 새파랗게 어리대랑 20살을 건너뛰어서 연애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막 보여주는 거야. 궁중 비사 막 이러면서 막 벚구 설치고.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극적인 드라마나 예능을 통해서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그걸 볼 때 밑에 계속 자막이 흘러. 계속 자막을 흐르는데 자막 내용이 바로 삐꾸야. 자막 내용이 나쁜 자막인 거야. 그래서 나쁜 자막을 계속 흘려보내서 사람들을 세뇌하는 거야. 그렇게 의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종합편성 채널이 나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는 종편 뉴스는 안 봐요. 여러분이 뉴스를 안 봐도 그 밑으로 깔리는 그 뉴스 자막들, 그 자막들이 여러분의 뇌를 썩게 만드는 거야.
지들 세상 속에 사는 사람 많네. 종편 세상에서 나오길 바래. 네, 음모론자. 역시 드디어 왔어. 예, 그동안 아시안 게임에 밀려서, 네, 아시안 게임에 밀려갖고 우리 방에 손님이 없었는데 드디어 벌레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예, 아이, 이러니까 이제 대우받는 느낌이잖아. 야, 니네가 안 오니까 허전하더라야. 내가 구속됐을 때 그랬다며. 애들이, 야, 근데 망치 없으니까 심심하지 않냐? 그렇게 썼다는 어느 갤러리에, 야, 근데 망치 잡혀가고 나니까 심심하지 않냐? 이렇게 쓴 글이 발견돼서 시청자들이 그거를 웃으면서 봤다는 얘기를 내가 감옥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아유, 그냥, 아까 방송 시작했는데 안 오는 거야, 벌레들이. 그래서 막 시청자들이, 벌레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벌레들 지금 바쁨.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거 조작하러 다니라고 일손이 딸림.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방송하겠구나 했더니 돌아왔어요. 웰컴 벌레. 예, 사실은 우리는 적대적 공생관계야. 쟤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이 적대적 공생관계란 말은 참 누가 만들었는지 딱 맞는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뭐라 그러나, 지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지들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쁜 짓이 사실은 나한테 득이 될 때가 있는 거야. 막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별풍선을 막 쏘고, 스티커를 막 쏘잖아. 막 와가지고 이 망치녀나 목소리, 개 극혐 막 이렇게 쓰면, 반복적으로 쓰면 시청자들 스티커 막 쏴버려. 이런 걸 보고 적대적 공생관계라 그러지. 사실 우리 또 벌레들이 있어야 장사가 좀 잘 돼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벌레들의 용도는 불타는 10미닛이죠. 10미닛을 각오해. 자,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방송. 네. 근데 여러분 참 이제, 그래서 이 종편이라는 건 그게 종편. 자, 아까 어떤 분이 종합편성 채널이 뭐냐? 자,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저기 채널A, TV조선, 얘네들의 문제점 뭐예요? 허위 사실을 마구 유포해. 근데 사과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올바른 생각을 방해해. 그런 건 봐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걔네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무슨 돈으로 만드느냐? 여러분이 자극적인 다른 종편 프로 봐주면 그 자극적인 종편 프로 시청률로 광고료를 땡겨. 그걸로 나쁜 뉴스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셨죠? 예. 그런 건 절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레 이야기 하나 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도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 이제 아무나 보고 벌레 그러잖아. 근데 우리 방에서 벌레는 한정적인 존재에게 사용돼야 된다고 봐. 왜? 우리가 이 벌레라는 말이 이 댓글충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그 댓글충이 누구예요? 국가 댓글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의견에 박근혜를 비판하면 좌존 빨갱이라고 써대는 놈들, 그들을 댓글충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댓글원의 댓글충, 그래서 벌레. 아무나 벌레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아무나 벌레 그러면 안 되고요. 벌레라는 건 뭐냐? 소위 국가 댓글원에서 불법 자금을 받고 불법 시계를 받고 댓글로 악플 달고 다니는 벌레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야. 여론 조작단. 그래서 이 여론 조작단에 있는 좌좀, 빨갱이 뭐 이런 말을 달고 다녀요. 홍어, 좌좀, 빨갱이, 홍어 이런 말들. 그리고 문죄인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 다음에 새민년, 요것도 이게 벌레 용어야. 자, 여러분 이제 벌레어 정리를 할게요. 벌레어 정리. 스텝 1. 그들은 주로 좌좀, 빨갱이, 그 다음에 종북, 그리고 또 홍어, 문죄인, 새민년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 중 벌레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북, 2번 빨갱이, 3번 홍어, 4번 뭐로 할까? 노무노무, 5번 새정연. 자, 5개 중에서 벌레어가 아닌 거 몇 번? 저 4번 쓰는 거 봐봐봐. 5번이지. 정답은 5번. 새정연 이렇게 쓰는 건 벌레가 아니야. 새민년 이렇게 쓰는 게 벌레어라고. 뭔 말인지 알았지? 예. 그 보기가 바뀌었다. 새정연이 5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는 거야. 디테일.
뭔 말인지 알았지? 세민녀는 벌레어다. 세정연은 벌레어가 아니다. 오케이?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돼지꼬리 땡땡. 세민년 벌레어. 세정연 안 벌레어. 오케이? 구분하시고.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벌레어. 그러면서 이제 특히 선동, 또 이 벌레어 그 밖에도 다양한 벌레어가 있어요. 선동. 예. 이제 선동, 음모론. 이런 말을 주로 쓰죠. 그럼 여기서 이 벌레어들의 또 해석이 또 가능해요. 그들의 언어 세계. 먼저 이 좌좀, 굉장히 진보적인 걸? 이란 표현이죠. 그 다음에 빨갱이, 경제 민주화에 관심이 있구나. 예. 그 다음에 홍어, 이 호남 지역의 이 농민 정신을 계승한 거니?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다 그랬지? 예. 그 다음에 종북, 박근혜를 미워하는구나. 예. 그 다음에, 선동, 너 내 마음을 흔들고 있어. 예. 요런 게 바로 이제 벌레어 해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너 내가 못 알아듣는 말 하고 있구나. 예. 이런 뜻이에요. 예. 너무너무를 못 써서, 이 너무너무는 좀 달라요. 계열이 다른 말이야. 이게 어근이 달라요. 이 너무너무는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 이게 소위 이제 국가 댓글원에서 소위 탈북자들에게 강요해서 댓글을 강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탈북자들이 너자를 노자라고 불러요. 예. 어를 오로 발음해. 그게 이제 탈북자 언어 세계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경찰, 검찰을 곰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너무너무를 너무너무 요건 어근이 달라요. 다른 벌레 계통이야. 이쪽은 이제 국가 댓글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댓글을 낮은 임금의 댓글을 강요당하는 우리 탈북 댓글 부대원들이 비참한 마음으로 외치는 너무너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 뻥치네? 탈북자 국회의원 국정조사 못 봤어요? 검찰을 곰찰 관련 영상 좀 갖고 와주세요. 경찰을 경찰, 그 다음에 검찰을 곰찰 그래요. 이게 탈북자 언어 세계야. 가령 이제 우리 경상도 지역은 의하고 어 구분이 안 돼. 응. 그래서 의하고 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어머니 할 때 어짜냐, 의학할 때 의짜냐 이걸 쓸 때마다 고민하잖아. 가끔 닉네임 보면 이게 고향이 경상도구나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북한은 어하고 오 구분이 안 돼. 우리말 어자리를 북한 사람들은 오로 발음해. 그런 어떤 발음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죠. 일종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벌레어를 구분할 때 국가 댓글원에서 이렇게 돈 받고 불법적으로 달고 있는 그런 댓글은 주로 이제 홍어, 좌좀, 종북, 빨갱이 뭐 이런 말들, 선동, 이런 음모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댓글원에서 만들어서 퍼뜨린 말들이고, 이 노무노무는 소위 이제 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강제로 댓글 쓰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따라 쓸 때 조심하시고. 비밀 탄로났다. 문성근 아프리카TV 망치부인의 내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출연합니다. 정당혁신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밀이었는데. 역시 인터넷이 문제야. 인터넷이 있으면 그래서 쿠데타들 못해. 인터넷이 있으면 기밀은 누설되게 돼 있어. 김대중 대통령이시여, 왜 인터넷을 만들어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 그래요. 문성근 오빠 오기로 했어요. 네. 내일은 문성근 선수가 오기로 했습니다. 예. 뭐라는 거야? 가만있어 봐. 뭐라는 거니? 속상하구나. 문성근 선수 온다니까. 막 속상하구나. 예, 그래요. 속상해지. 버퍼가 심해요? 자, 지금, 잠깐만. 버퍼가 심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버퍼가 심해지는 경우는 뭐냐면, 이 PC하고 모바일이 다 꽉 찼어, 지금. 2000만이 꽉 차면,
보니까 기계가 좋은 기계가 밀고 들어오면 기존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나 봐.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통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새로 시청하러 오는 사람의 통신 조건이라든가 기계 성능이 좋으면 이 과거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내쫓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몇 번 쫓겨났어. 튕길 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인원이 2,000명 가까이면 많이 튕겨. 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동생이 맨날 이제 휴대폰으로 봤어. 휴대폰으로 봤는데, 이 휴대폰은 계속 전화가 온다든가 이러면 쫓겨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맨날 일찌감치 본방에 자리 잡고 있다가 쫓겨나는 거야. 이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도 전화가 일단 오면 방송이 끊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제 중계방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얘가 이제 늘 그게 불만이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요즘에 이제 아이패드를 빌려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패드는 일단 버퍼가 별로 없어요. 버퍼가 없고, 그 다음에 전화 올 위험이 없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존에서 계속 무료로 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이패드는요, 1이나 2 사도 돼요. 아이패드 2 중고 같은 거 싸게 사가지고 그걸로 시청용으로 들으시면, 그리고 열도 안 받아요, 그게. 예, 열도 안 받으니까 괜찮다는 거. 나는 버리는 스마트폰으로 시청, 그런 방법도 있죠. 공기계는 전화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에서 보는 건 괜찮은데, 가령 이동 중에 보시거나 이러면은 많이 이렇게 좀 버퍼가 생긴다는 거. 아이폰, 아이패드가요, 제가 써보니까, 저는 이제 옛날엔 삼성폰을 썼었고, 제가 2009년부터 삼성폰 안 쓰기로 딱 선언을 한 뒤로 LG폰만 썼어. 그리고 이제 아이폰을 같이 쓰게 됐고, 근데 내가 아이패드를 2010년에 샀는데, 고장이 안 나는 거야. 계속 신기계는 나오는데 고장이 안 나가지고, 괴로웠어요. 아이패드 4인데 버퍼 전혀 없습니다. 자랑하는 거니? 좋겠다. 아이팟 터치도요. 그래! 너네 그런 거 있어서 좋겠다. 좌우지간. 그래서 무엇보다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장점은 뭐냐면 열을 안 받아. 오래 봐도 열을 안 받아요. 그리고 잔고장이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이 삼성은 수시로 고쳤어야 됐고, 내가 저 캠코더에다가 우리 시청자가 선물해주신 캠코더인데 벌써 저 수리비가 수십만 원 들어갔어. 수리비만도 수십만 원 들어갔어요. 너무 고장이 잘 나. 가만히 있다가 고장나. 그리고 이제 LG도 고장이 잦어. 그러니까 잔고장이 좀 있어. 그래서 프로그램이 자주 꼬여. 그러면 이제 가서 풀어줘야 돼. 근데 이제 물론 우리 국산품 중에 제일 충격적인 건 스카이 베가야. 고쳐지질 않아. 대책이 없어. 스카이 베가 시리즈는 사면 안 돼. 예. 스카이 베가를 산 뒤로 우리 집 무선 전화기가 안 되는 거야. 인터넷 전화기가 안 돼. 내가 몇 번 통신사 불렀어. 그런데 그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묻는 거야. 혹시 이 댁에 스카이 베가 있어요? 있다고. 스카이 베가 넘버 6 있다 그랬더니, 그거 있는 집은 다 인터넷 전화가 안 되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지라도 인터넷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지도 인터넷이 안 돼. 아니다. 스카이 베가는요. 맞아, 잘못 알았어. 스카이 베가는 삼성보다 인터넷이 잘 돼. 전화가 안 돼. 스카이 베가는 전화가 잘 안 되고 인터넷은 잘 되더라고. 예. 인터넷은 잘 되는데 전화 통화가 잘 안 돼. 그게 스카이의 문제점이야. 그리고 삼성은 전화는 진짜 잘 되는데 인터넷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이제 LG는 인터넷 잘 되고 전화도 잘 되는데, 근데 열 문제가 있어. 얘는 발열 문제. 발열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적은 게 뭐냐면 아이폰, 아이패드. 예, 요렇게 중고 아이패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쫓겨날 일이 없다. 그리고 버퍼를 호소하지 않아도 좋다. 물론 이제 삼성도요, 통신 환경이 좋은 데서는 잘 이렇게 되는 모양이야. 예. 나 LG GX 이걸로 내비게이션 키고 가다가 폭발하는 줄 알았어.
LG GX 진짜 나빠. LG GX는요, 진짜 나쁜 것 같아. 얘는 막 열받아가지고, 그 아무것도 못해. 서영석 김용민 씨는 이호 여사 연루설이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엄청 비판하느라고 그 블로거의 글을 소개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서영석 김용민에서 이호 여사가 그 저기 주무르고 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방송한 거야? 아유, 그랬구나. 바로 잡습니다. 서영석 김용민 씨가요, 이희호 여사가 지금 우리 민주당을 주무르고 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그 블로그를 소개한 거지, 그 블로그의 말에 동의한 게 아니랍니다. 예? 아니, 그 아침부터 서영석 김용민에 나왔다. 나는 그 방송 안 들었거든. 근데 아침에 우리 채팅할 때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서영석 김용민 그 정치 토크에 소개된 블로그 글 때문에 지금 막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렇지. 오케이. 미안합니다. 하여튼 결론은 서영석 김용민 같은 사람이 우리한텐 필요한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괜히 감정적으로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요, 이 서영석 김용민에서 그 이호 여사를 비판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 이호 여사가 지금 친노를 배제하고 있다네요 라고 맨 처음에 말을 던진 사람, 그 사람이 잘못한 거네. 그지? 이호 여사가 친노를 배제시키는 걸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아침에 채팅을 해갖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 말을 쓴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네.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쟤네들이 그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민주 세력을 분열시키는 거야. 진보당은 빨갱이다! 그렇게 낙인 찍고, 정의당은 개무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개파 정치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서 낙인 찍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쓸만한 의원들은 급진파다! 그렇게 아예 낙인을 찍은 거야. 그래 놓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옳은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온건 중도파다! 온건 중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가 온건 중도야! 친누리지! 지금 새정년 안에 친누리파가 있어요. 그 중도파라고 부르면 안 돼. 친누리파라고 불러야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려는 분열 공작이 있다. 예. 지금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분열시키려는 그 새끼들의 마지막 분열 공작이다. 거기 넘어가지 말자. 편갈라서 싸우지 말자. 무조건 우리 편이다.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하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그 표현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그 김진혁 PD의 미니 다큐에서 봤지만 이게 걔네들이요 쓰는 언어로 프레임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 틀에 가둬버리는 거야. 민주당 안에서 국민 참여를 주장하는 사람 국민 참여파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뭐라고 불러? 급진파. 그럼 왠지 급진파라는 단어는 뭔가 성급해 보이고 뭔가 위험해 보이고 좀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고 싶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거야. 국민 참여를 주장하는 파, 국민 참여파 하면 되는 거잖아. 네트워크 정당을 주장하는 파, 그럼 되는 거잖아. 근데 급진파라고 불러. 국민 편파, 그럼 얼마나 좋아. 급진파라고 부른다니까. 국정원 범죄 책임져라.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얻어내자. 이걸 갖다 급진파라고 불러. 그게 왜 급진파야?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파지. 그지? 일부러 쟤네들이요 언어로 그 호칭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예, 호칭으로 낙인을 찍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아젠다 세팅. 아까 봤죠? 김진혁 PD에서 본 말, 아젠다 세팅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낙인을 찍고. 여러분, 소위 불량 청소년이 뭐죠? 문제아가 뭐죠? 이걸 사회학적 용어로 뭐라 하면 낙인 효과라 그래. 누군가를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 종북 세력, 빨갱이,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낙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든 그 낙인으로 보이게끔 이미지를 아주 찍어버리는 거죠. 그게 낙인 효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낙인대로 움직여. 그것만 보여. 그게 일종의 그걸 분석하는, 그 정보를, 그쪽에서 발산하는 정보를 분석하는데 일종의 선입견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색깔론, 이것도 낙인 찍기예요. 낙인 효과.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기자들한테 말 조심하라 그래야 돼. 어디서 온 건 중독파야? 국민 참여 반대파지. 자, 그러면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 그 서영석 씨 얘기를 봤으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내가 민주당 당원을 10몇 년을 해봤어. 민주당 당원을 16년, 17년 하다가 내가 작년 5월에 탈당을 했다고. 김한길이 당대표가 되면서 탈당을 했어요. 이유가 뭐였냐? 김한길이 주장하는 김한길식의 그 당 운영은 잘못됐다는 거야. 왜? 내가 정당 생활 해봐서 알아. 민주당에서 지금 이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자는 거냐면 체육관에 모여서 투표하자는 거예요. 체육관에 뭐 무슨 일산 킨텍스 이런 거 빌려갖고 거기서 투표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왜 문제냐? 그 전국에서 킨텍스로 오려면 버스를 대절해야 돼. 버스 한 대 대절해야 되지. 오면서 먹는 음식 대절해야 되지. 그리고 오고 가는데 음식, 그 다음에 버스, 그것만 해도 45명이 올라오는데 100만 원이 들어. 그러면 만약에 4,500명이 모였다. 얼마 들었겠어? 45명이 오는데 최소 100만 원이야. 보통 150에서 200 들어. 150 정도 든다고 쳐봐. 그러면 45명에 150이면 4,500명이면 얼마겠냐고. 4,500명이면 1억 5천이지. 그만큼 들어요. 그게 버스값만이야. 버스값만. 그런데 이 버스 45명을 그 버스에 태우려면 그 지역의 그 조직원이 막 사람들 밥을 사줘야 돼. 밥 사면서 막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막 꼬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데까지 누구는 밥을 사주고 누구는 술을 사주고 그 돈을 후보가 대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 또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결론은 그런 조직 가동비까지 해서 전당대회에서 당의장이 되려면 11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 돌았어요. 그게 2007, 8년도에 당의장을 하려면 11억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4,500명이 1억 5천이었지. 보통 전당대회 하면 몇 명 모인지 알아? 2, 3만 명 모여. 보통 2, 3만 명, 많이 모이면 5만이야. 그러면 4만 5천 명이면 1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를 하려면 그만큼 돈이 있어서 내 표를 데리고 와야 내가 당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체육관 선거를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체육관 선거는요, 멀리서 이동을 해오면서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 돈, 무슨 돈으로 마련해야 돼? 검은 돈으로 마련해야 돼. 국회의원 4년 일해도 10억 못 벌어. 그 전당대 한번 나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체육관 선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체육관 선거는 너무 고비용이고 비효율적이야. 왜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당대회를 또 뭐 일요일날 하면 다행이지. 근데 일요일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평일날 해. 그러면 평일날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만약에 그날 일하는 사람이면 참여를 못해. 그것도 문제잖아.
또 일요일도 하루 종일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전당대회 시간이 한 4, 5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온전히 비울 수 있는 사람만 당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심각하잖아. 너무 돈도 많이 들잖아. 그래서 내가 2010년부터 외친 게 뭐냐면 모바일 투표야. 실제로 모바일 투표 해봤어. 됐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모바일 투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 아무도 몰랐지? 내가 모바일 투표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야. 왜 모바일 투표를 주장했냐? 아니, 휴대폰으로 무슨 ARS가 되더라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휴대폰 ARS가 된다면 정당 대표도 이렇게 뽑으면 되겠나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정세균 의장 때 이인영 정책위원장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투표를 도용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민주당에서 그때 문성근 선수랑 이런 사람들이 이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왔고,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됐던 거야. 아니, 그것도 까먹고 있었네. 그죠? 그래서 이 모바일 투표라는 건 뭐냐? 누구나 직접 여기 오지 않아도 모바일로 후보들의 홍보를 읽어보고, 그리고 모바일로 내가 투표에 참여하는 거야. 언제 어느 때나.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원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그게 모바일이라고. 그리고 쉽게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동원이라는 게 왜 나쁘냐? 일부러 지가 지지하는 사람이 연설할 때 데리고 들어가. 그리고 그 사람 연설 끝날 때 막 연설을 박수치고, 그 다음에 딱 지네가 지지한 사람이 연설 끝나잖아. 나가서 뭐 먹자고 그래. 그리고 나와서 뭘 먹어버려. 다른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일부러. 그게 조직동원이야. 그게 조직동원이라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모바일 투표. 그래서 누구나 정당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 모바일로 참여 신청을 하고, 그 정당의 대표를, 지지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봐요. 내가 뽑은 대표야. 관심이 더 가질 거 아니야. 그 당에서 뭘 하는지 대포폰으로는 안 돼요. 모바일은 본인 인증이 돼야 돼. 어이 전라도 광주 대포폰으로는 모바일 투표 참여가 불가능해. 꼭 저렇게 전라도 광주 안산 애들이 전라도 광주 그래. 예. 본인 인증은 자기 명의의 휴대폰일 때만 가능한 거야. 자기 명의의 휴대폰일 때만 가능해. 그러니까 대포폰을 쓰는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해요. 대포폰을 쓰는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하니까 모바일 투표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되지. 대포폰을 쓰는 몇 사람 때문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모바일 투표가 정 안 되는, 가령 스마트폰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그 컴퓨터로 IP 하나당 한 번의 투표 기회를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보완책을 두면 되는 거야. 보완책을 두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모바일을 갖다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왜 문제가 있다는지 아세요? 왜 문제가 있다느냐? 그렇게 체육관에서 조직 동원을 하면 표계산이 돼. 이번에 누가 될 거다. 그게 표계산이 되는 거야. 그런데 모바일 투표를 해버리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워낙 참여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권력 나눠먹기가 안 되는 거야. 권력 나눠먹기가 안 돼. 누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이 주장했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를 찬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내가 야당 활동 16년 만에 내가 주장한 게 그게 모바일 투표였어. 내가 야당 활동을 16년 해보고 나서 주장했던 게 모바일 투표였다고. 그게 더 많은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투표라는 게, 체육관 투표가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다? 대의원만 참여해. 그것도 웃기는 거야. 그러면 대의원이라고 해서 당비를 10배 내냐, 100배 내냐? 그렇지도 않아. 그런데 대의원들만 한 지구당당
뭐 100표씩 이런 식으로 대의원을 줘요. 10표나 뭐 20표나 이렇게 대의원 표를 주고 그 표 관리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만 가갖고 막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래서 나는 그거 반대하는 거야. 뭐 정당 투표를 당원들이 해야지 왜 저기 일반인이 하느냐라고 묻는데 그 당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보장하는 거 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그 당에 그러니까 그 당을 지지하지만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한 표를 행사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적극적으로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한 표는 5표로 계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대의원으로서 주요한 정책에 있어서 뭐 결정권을 이 지구당 운영이나 이런 데에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한 사람당 뭐 10표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대의원 작은 숫자, 그 다음에 당원 숫자, 더 많은 그 당 지지자 숫자, 이 사람들이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 전당대회가 바로 돈 먹는 하마예요. 나는 그래서 전당대회를 체육관에서는 그냥 투표하지 말고 그냥 뭐만 하는 거야. 체육관에서는 그냥 서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체육관에서 서로 모여서 응원전 하는 건 찬성해. 그러나 투표는 모바일로 하자. 모든 당원에게, 모든 지지자에게 투표권을 주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선택이 있다. 그 뭐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지역별 명단을 공개하라는 거야. 그거 쉽잖아요. 모바일로 내가 가입한 사람 전화번호 뒷자리하고 실명이 공개가 되면 어느 지역에 사는 전화번호 그 다음에 실명이야. 근데 보면 우리 동네 사람들 알아. 이 새끼 이거 한나라당 당원인데? 얘 한나라당 지지자인데?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당원 명단을 그 번호 중에 뭐라 그러나 휴대폰 번호를 전면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앞에 3자리, 뒤에 3자리, 6자리 공개하고 아니면 앞에 2자리, 뒤에 4자리 공개한다든가. 그래서 번호를 일부 공개하고 실명까지 공개가 되면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 못해요. 본인 전화기로 그리고 당비를 3개월 이상 낸 사람만 당원으로 인정한다. 뭐가 문제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은 내 한 표가 5표야. 너도 나도 당원 가입하지 않겠어요? 그럼 정말 국민정당 되는 거잖아. 이걸 나는 이름 공개는 그 이름 공개가 두려우면 2글자나 가운데 자 빼고 공개하면 되지. 이름이 공개되는 게 두려워요? 그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당원만 보는 거지. 내가 당원이면 우리 지역 이름만 보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 지역의 이름을 보면 얘가 한나라당 지지자다 아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열성 당원들은 이름하고 번호 보면 다 알아. 자기 지역 사람 당원 명단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번호를 전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업은 못 하겠죠. 문제 없어요. 난 문제 없다고 봐. 예. 그래, 이 방법. 나는 이거 괜찮다고 봐요. 내가 2010년부터 주장해왔던 방법이야. 이런 방법이라면, 그래서 어떤 당에서 공약을 결정하는데, 뭐,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감세에 찬성합니까? 찬성 반대, 띡.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에 국고 지원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찬성, 띡. 정책에 대한 참여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정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을 때 비판할 수 있는 메시지도 보내고, 찬성할 수 있는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료들을 받아서 그 자료를 뿌릴 수도 있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뭐 있냐고. 카톡으로 쟤네는 대선도 이겼어. 그런데 새누리당도 지금 카톡으로 대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도 저렇게 개판을 만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체육관 선거하려고 그래? 미안해. 내가 또 흥분했지? 아마
소위 이제 과거에 민주당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정당이 국민의 정당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일생 훌륭한 일 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를 내려놓아서 10개를 얻을 수 있다면 내려놓음의 미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연예인 마약 기사가 떴다는 얘기는 가리고 싶은 게 또 있다는 얘기죠. 뭘 가리고 싶었는지 한번 지금부터 뉴스 추천 들어갈게요. 뉴스 추적. 자, 아직까지 추천 안 하신 님들 추천, 강제 추천, 예, 추천을 징집합니다. 예. 네. 자, 불타는 10미닛입니다. 자, 방송 마음에 드세요? 네. 망치부인 방송 마음에 드신다면 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 없지. 모바일 국민 참여 한 표. 네. 방송 마음에 드세요? 네. 강제 축출 추천. 네. 내가 2010년부터 외쳤다니까. 내가 2010년부터 이걸 외쳤어요. 그런데 나는 외치기만 했어. 그런데 이걸 진짜 만든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문성근 선수야. 그 문성근 선수가 내일 우리 집에 오신답니다. 내일 3시부터 문성근 선수 붙들고 왜 지난번에 그 민주통합당에서 모바일 선거가 실패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서 어떻게 강행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문성근 배우 문성근 씨를 모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일 낮 3시부터 예, 방송할게요. 화장실 자랑해. 내일 3시야, 내일 3시. 오늘 3시 아니고. 예. 내일 방폭. 그러게요. 방폭도 걱정되고. 설마 뭐 내일 검찰에서 연락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적어도 하루 전엔 연락 오겠죠. 100만 밀란했던 문성근 씨. 예, 배우 문성근 씨. 네. 와, 배우 문성근 씨가 오는 거임? 우리 집에 지난번에도 오셨다 가셨어요. 그 저기 뭐지? 유튜브에 보면 망치부인이랑 문성근 선수랑 같이 방송한 내용 나오는데. 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모바일 정당 이야기까지 했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쟤네들이 뭘 숨기고 싶을까? 예, 오늘 막 연예인 미래설, 아무래도 조인성 공효진이 사귀는 것 같다라는 인터넷 대세론. 예, 뭐 마약은 또 누구야? 뭐 마약설도 막 터지고 난리가 아니죠? 뭘 숨기고 싶었을까요? 뭘. 예. 마약은 잘못 나온 거야? 오케이. 좌우지간 지금 스캔들을 막 살포하고 있어. 막 뿌려. 막 던지는 거야. 스캔들을 막 던지고 있어.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지금 내가 볼 때는요, 가장 쟤네들을 열받게 하는, 그러니까 쟤네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뉴스는 무엇일까? 2가지야. 아니야, 3가지? 제일 심각한 게 뭘까? 제일 심각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 삼성의 안과 그 다음에 나머지 시민단체 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LG가 이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삼성 편을 들다가 유통보조금 문제, 시민단체 쪽으로 기울었어. 왜냐하면 삼성의 아성을 흔들 수 있다. 이래서 이제 LG가 시민단체 쪽으로 붙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결론은 정부에서 삼성법으로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단말기 유통법으로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단말기 유통법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지금요, 이 단말기 유통 보조금, 단말기 유통 보조금은 왜 문제가 될까? 왜 문제? 유통 보조금을 많이 해줄 수 있는 회사는 돈이 많은 회사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요, 이게 맨 처음에는, 그 휴대폰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기종들이 있었어요. 중소기업 제품들도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제 미드 보면 굉장히 길거리에 값싼 휴대폰들을 막 선불폰이라고 막 사가지고 쓰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그냥 길거리에 선불폰이라 그래가지고 휴대폰인데 되게 싸. 그래서 그 싼 휴대폰에다가 요금을 선불로 지불하고 그걸 쓰고 버리는 일회용 폰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이 휴대폰 제조사가 정해져 있어.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공짜폰, 그게 범인이었어. 공짜폰이란 이름으로 휴대폰 값을 안 받고 그냥 이 휴대폰을 나눠주고 통신요금만 받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정말 공짜인 줄 알고 전화기를 다 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통신요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기계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일단 맨 처음에 기계를 돈 안 받고 줄 수 있는 회사, 이건 뭐야? 돈이 많은 회사, 자본이 큰 회사는 기계값을 처음에 안 받고 기계를 먼저 줄 수 있는 회사잖아. 이래서 그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기계 한 대를 팔아야 그 돈으로 월급 받고 비용을 지불하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다 죽은 거예요. 공짜폰 때문에. 공짜폰 때문에 중소기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특허를 갖고 있었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죽어버린 이유가, 결국은 삼성만 남은 이유가 뭐냐? 삼성이 물량 공세를 해버린 거야. 삼성이 물량 공세를 하면서 그 공짜폰이라는 이름으로 기계를 다 팔았어.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이 단말기 보조금을 몇십만 원까지 지급,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막 이러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뿌려. 그럼 같은 기계가 있는데 가격이 비슷해. 근데 이 회사는 단말기 보조금이 15만 원이야. 근데 저 회사는 30만 원이야. 그럼 그걸 사겠죠. 그래서 이 15만 원짜리 회사를 죽이는 거야. 그게 단말기 보조금이에요. 원래 시민단체는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시켜라, 그거였죠.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시키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었어. 그러면서 왜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시키라 그랬냐? 단말기 보조금을 자기네들이 보조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더 비싸게 팔았어. 삼성 똑같은 전화기가 외국에서 60만원에 파는데 우리나라 90만원이야. 보조기 단말기부로 30만원 준다고 얘기해놓고 90만원에 팔아. 다른 나라에 60만원에 팔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금이 아닌 거야. 보조금이라는 이름에 중소기업 죽이기, 약체업체 죽이기지, 그건 자본으로, 돈으로 결국 새로운 신생업체가 나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명목으로 약정 걸어버리고 다른 좋은 기계로 갈아타고 싶으면 위약금 물어내라 그러고. 그래서 이 보조금이 사실은 국민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야. 전혀. 이거는 이 기계 만드는, 소위 이 전화기 만드는 회사에게 정말 국민을 노예로 파는 게 보조금이야. 그래서 이 보조금 제도를 시민단체가 반대했단 말이야. 근데 기어이 삼성이 원하는 식으로 통과가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이 원하면 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중소기업체들이 갖고 있었던 특허나 이런 걸 살려서 계속 우리가 다양한 이 전화기를 갖고 있을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전화요금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모두가 스마트폰 쓰는 게 뭐야? 같은 종류만 팔았잖아. 우리나라처럼 전화기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3,800만 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스마트폰을 쓰는데 들고 다니는 기계가 몇 개 안 돼. 거의 비슷해. 그죠? 이게 뭐 때문이야? 결국은 재벌공화국이야. 특히 삼성공화국. 삼성을 위해 모든 법이 움직여.
그런데 돈은 누가 내? 국민이 내. 돈은 국민이 내고 지배는 삼성이 하고. 이걸 깨나가야 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제 요 부분 이해가 다 되세요? 단통법이 왜 문제냐? 단말기 유통 보조금 지급법이 왜 문제가 된지 이해가 되세요? 절대 삼성이 돈을 많이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야. 주는 척 해놓고 다른 기업 죽이고 가격을 지네가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동화가 있었어. 어느 원숭이 나라에는 신발이 필요 없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원숭이들에게 신발을 나눠준 거야, 공짜로. 그래서 모든 원숭이가 신발을 신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원숭이들이 맨발로 다닐 수 없게 된 거야. 그러자 그때부터 비싼 값에 신발을 팔았대. 그게 동화였어요.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양초 이야기 있잖아, 양초.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호롱불을 쓴 거야. 호롱불만 갖고도 전부 다 수천 년을 살아온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서양에서 양초란 말이 그래서 들어온 거야. 미국에서 이 양초를 중국에 막 뿌린 거야. 막 나눠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양초를 다 받았어. 그래서 공짜로 양초를 다 쓴 거예요. 베이징에서. 어머, 그랬더니 호롱불의 밝기보다 양초의 밝기가 10배, 20배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더 이상 호롱불을 쓰지 못하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 양초를 팔았다는 거죠. 예. 양초의 그 전례예요. 이게 경제학 용어로는 진입장벽이란 얘기야. 진입장벽.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가난한 새로운 신생기업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를 치는 거야. 이게 단말기 보조금. 단말기 보조금을 30만원씩 줄 수 있는 전자회사가 아니면 휴대폰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게 진입장벽이야.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게 진입장벽. 예. 이게 뭔 말인지 알았지? 예. 이 진입장벽이라는 게 결국 자본이에요. 그 작은 중소업체들이 그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본으로 담을 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단말기 유통법이 바로 그런 진입장벽의 역할을 한다고요. 단말기 유통 보조금을 30몇만 원까지 줄 수 없는 회사는 휴대폰 회사에 뛰어들 수 없는 거야. 제 설명이 틀렸어요? 제 설명이 틀렸나요? 예. 아과리로는 못하는 게 없네. 누구? 예. 저기 내가 뭐라 그랬어? 나만 바라보라 그랬지? 나만 바라보라 그랬지? 왜 또 쓸데없는 놈한테 신경 쓰고 그래? 나만 바라보라니까, 나만?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랬지? 그럼 나만 바라봐야지. 왜 한눈 팔어? 중계방! 벌레한테 관심 주는 건, 한마디로 관종에게 관심 주는 건 뭐라고요? 관종에게 관심 주는 건 뽕쟁에게 뽕 주는 거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나는 그 소위 관종이들의 채팅에 신경 안 써. 근데 관종이한테 욕하는 애들, 앞으로 관종에게 욕하면 모두 블랙이야. 알았어? 관종에게 욕을 해서 망치부인의 방송을 방해한 죄. 자, 그 다음,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 말았냐? 이것 봐, 또 내용 잊어버렸잖아. 여러분, 그래서요, 공짜폰, 절대 공짜폰 아닙니다. 이 공짜폰이 사실은 전부 다, 여러분, 소위 공짜폰이라는 거 한 번씩 다 해봤잖아요? 다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뭐라 그래? 얼마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하십시오. 그죠? 얼마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 얼마 이상의 요금제라는 것에 다 전화기, 단말기 대금이 포함된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 요금제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요금제가 되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 무제한. 그거 다 거짓말이다? 완전 무제한 아니야.
완전 무제한 아니에요. 완전 무제한이라는 이름에 뻥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10기가까지는 그 LTE 요금이고 LTE로 보여주고 그 10기가가 넘어가면 혹은 12기가가 넘어가면 하루에 2기가까지만 LTE고 나머지는 확 떨어지는 거. 3G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예. 그게 완전 무한 요금제야.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무제한도 무제한이 아니고 그 다음에 통화 무제한도 음성 무제한. 그럼 뭐냐? 음성 통화만 무제한이야. 근데 나 통화 무제한이다 영상 통화 걸었어. 그거 다 돈으로 나와. 이게 바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이후로 90년대 중반 이후로 가장 성장한 두 개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SK 회사예요. SK통신. 그 두 회사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모든 기업의 이윤을 독점하다시피 했어. 얘네 둘이.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요 정도죠. 세 개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 뭘로? 휴대폰으로 부자 된 거야. 왜? 국민들이 전부 공짜폰인 줄 알고 그 삼성폰의 노예가 됐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17만원을 팔 때 우리나라 34만원을 팔았어. 다른 나라 60만원을 파는 거 우리나라 90만원을 팔고 우리 모르고 그냥 다 산 거야. 보조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전부 다 깎아줘요.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그 대리점들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걔네들 전부 다 무책임하게 팔고 튀는 거야. 그리고 요금을 계속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하고 그 요금제하고 합치면요 3년 약정 2년 약정 그러면 그 약정 동안에 낸 돈이 전화기 값에 4-5배를 낸 거야. 4-5배까지는 좀 무리고 한 2-3배? 2-3배를 전화기 값을 비싸게 내고 그리고 통신요금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 많이 하세요? 전화통화 많이 하세요?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전화통화 못해. 너무 바빠서 짧게 끊고 끝나지. 예. 짧게 끊고 끝나지. 그렇게 막 몇 시간씩 전화요금 안 해. 전화 안 해. 바빠서. 그리고 주로 이제 문자로 간단하게 문자로 연락 주고받고 뭐 긴 건 메일로 주고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통화요금을 그렇게 비싸게 우리가 비싼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비싼 통신요금제 요거 통신사들끼리 담합하고 요금제 다 똑같아.